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아까 미리 앞서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져버린 그 과정이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협약서에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빠졌고요. 이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익을 챙겨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본인이 팀원들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사업협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묵살되고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서류에서 삭제됐다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 측은요,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를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초과 수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윗선이라는 거는 전에 있던 본부장님들이나 홍보다 상관인 사람들에게 결제 서류와 보고서를 통해서 수차례 제출을 하였어요. 수차례 하였는데 다 반려되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전 본부장하고 다툼이 있었고 거기서 따귀까지 맞은 걸로 가족들에게 들었고 저희 형이 자살이라는 것을 하였지만 사실상은 저희 유족들은 자살을 시킨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김문기 전 처장의 동생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민간 기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넣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뺨까지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에 관여한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의혹이 있었고요.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와 이제 반대되는 주장이고 그런 내용인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호황기가 되면 초과이익이 많이 나면 그 부분은 일부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오히려 본인과 팀원들은 이 부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주장하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따귀까지 맞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측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고요. 관여는 돼 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는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네. 김문기 전 처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건 누굴까요? 결국 이분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고, 네. 그럼 그 윗선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끝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도 이제 뭐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내용을 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소위 실무진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윗선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정황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이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김 전 처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오히려 따귀까지 맞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날 오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또 김문기 전 처장의 죽음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